우리는 모두 완전하다. 문언식. 자신과 하나 될 때 어느 날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청년이 찾아왔다. 전화 통화에서 본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약속을 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만났는데 그는 어둡거나 침울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크게 놀랐다.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 남들이 보기엔 무난한 과정을 거치며 살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늘 가득 차 있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나는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저는 마음이 나약합니다. 책임감도 없고요. 이기적입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인내심이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가끔은 성질을 주체하지 못해서 싸움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웃었다. 내 웃음이 좀 어여했는지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하고 비슷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표님이 저랑 비슷하다고요? 나도 나약하고 책임감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기적이지요. 사람들을 피할 때도 있고 참을성이 없어서 일을 그르칠 때도 있어요. 가끔은 성질이 나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언성을 높여 싸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럼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도움을 주느냐고요? 네, 그거야 간단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훨씬 많이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전적으로 내 자유 아닌가요?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살아간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늘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자신감에 차 있거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도 그 마음의 뿌리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외모가 출중하고 몸매가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이나 몸매가 망가졌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받을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능력이 있거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능력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냉대하거나 멸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이 많은 사람들 역시 비슷한 곳에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들의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자신감이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쾌함을 느끼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예민하고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감정의 뿌리가 부정적인 씨앗이라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대화의 내용은 대부분 짜증이나 화가 섞여 있다. 때로는 매우 싸늘하고 냉소적인 말을 자신에게 던진다. 그리고 우울하고 서글플 때는 자기를 스스로 불쌍히 여기면서 연민의 감정을 갖는다. 이것은 모두 부정의 정서일 뿐이고 만약 그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한다면 내가 나를 그늘진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자신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라고 강조하는 것은 부정적 정서를 가지고는 자아를 통합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내면 세계에는 4개의 층이 있다고 했다. 욕망, 현실, 이상, 본질의 자아가 그것인데 그것은 나를 형성하는 서로 다른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인생을 멋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4개의 자아의 사이가 반드시 좋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통합되어 영적인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 지구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큰 욕망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외모, 돈, 능력, 명예, 인기, 성공 등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것은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의 모든 인류는 이것을 위해 산다. 그런데 나는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보다 더 깊은 곳에 자신의 내면을 통합해서 영혼을 성장시키려는 소망이 더 강하게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세상에 자신을 높이 드러낸 사람들도 내면의 평화가 깨지고 영혼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허탈한 마음으로 쓸쓸하게 최후를 맞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근본 욕망이 왜 생겨나고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알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을 갖는 것은 그것을 통해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해도 가장 본질적인 사랑이 빠지면 화려한 전리품은 될 수 있어도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네 가지 자아가 스스로를 사랑하려면 반드시 아름다운 조화와 궁극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한 나라에 노선과 색깔이 전혀 다른 4개의 정당이 있다고 하자. 그들은 지향하는 목적도 다르고 추구하는 이상과 행동 방식도 서로 맞지 않는다.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세력도 비슷해서 어느 한 당이 주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치열한 신경전과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비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정치는 큰 혼란에 빠지고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욕망, 현실, 이상, 본질의 자아는 추구하는 목적과 행동 양식, 표현 수단이 매우 다른 정당과 같다. 그래서 늘 충돌하고 서로를 비난하며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서로 세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팽팽한 긴장 속에 어떻게 하면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를 연구한다. 그러다 작은 일에도 위기를 맞게 되고 잘못하면 폭력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시끄럽고 편할 날이 없는 것이다. 마치 전혀 다른 정치단체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세력이 정신을 차리고 평화협정을 제안한다면 어떻게 될까? 세력이 비슷한 정당들은 처음에 서로 눈치만 보겠지만 그렇게 상생상화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가장 이롭다는 것을 금방 알고 평화협정에 서명을 할 것이다. 그러면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정치는 안정되며 국민들은 그 효과를 직접 보게 된다. 여기에서 4개의 정당이 평화협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다. 서로 화합하고 나아가 궁극적인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 절실하고 핵심적인 것은 4개의 주체가 서로 마음을 열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대화가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지고 다시 전쟁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마음속에서도 4개의 자아가 대화를 잘해야 힘있고 완성된 영혼으로 성숙하는 것이다.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정신세계의 높낮이가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내면 세계는 4개의 자아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에너지 속에서 하나가 되느냐로 좌우된다. 우리가 흔히 거룩한 존경 대상으로 삼는 성인이나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4개의 자아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 자아가 본질적인 참나와 합의를 이룬 이들이다. 지구의 성자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의 서성이 되고 위대하고 값진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도 내면의 통합을 이루고 그 에너지를 자신이 아닌 세상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다. 4개의 자아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순수한 기운을 뿜어내지 못하면 세상을 위해서 값진 일을 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그때는 이미 보람과 기쁨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이용할 뿐이고 이런 경우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분열된 자아가 사랑과 대화를 통해 하나로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자신의 진면목을 알게 되고
그때 나는 과거에 알고 있었던 나와 얼마나 다른지 깨닫는다. 그것이 자신과 완전히 하나 되어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가장 높은 차원의 인생이다.